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안 마시면 손예진 씨가 아니고서야 소주는 소주가 아니라 소주가 맞습니다. 이 소주는 어쩌다가 어른들의 지친 하루 끝에 가장 흔한 또 친숙한 술이 된 걸까요? 소주의 시작은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조선 중기 실학자 이수광이 남긴 글에 이런 단서가 있어요. 그렇지, 감당하지 못하지. 그런데 몽골이 거기서 왜 나오지? 일찍이 페르시아를 통해 소주 중립법을 배워둔 몽골이 고려와 함께 일본을 정벌하러 온 김에 안동, 제주, 개성 등의 병창기지를 두게 됐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증류식 소주를 빚기 시작해요. 몽골 소주 아르히와 이름도 좀 닮았죠? 그래, 어쩐지 술만 먹으면 막 투혼을 달려야 할 것 같더라니. 자, 소주가 달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하는 표현이 아니라 진짜 달았어요. 쌀이나 고구마 같은 곡물을 발효시켜서 끓여서 만든 거니까 달콤한 맛과 향이 났죠. 자, 하지만 이 증류식 소주는 예나 지금이나 도수도 높고 가격대도 높다는 게 문제였어요. 생산되는 술의 양에 비해서 투입된 쌀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 시절 우리는 조금 가난했고요. 그렇다고 술 마시는 걸 포기할 수는 없죠. 우리는 대안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희석식 소주. 온리 곡물로만 빚어지던 증류식 소주와 달리 희석식 소주는 카사바 뿌리에서 추출한 녹말인 타피오카처럼 비교적 값싼 무언가를 발효시킨 주정을 감미료와 물로 희석해서 만들면 됐거든요. 한마디로 희석식 소주는 증류식 소주에 비해서 싸고 만들기가 쉽다는 거죠. 대신 알코올 냄새가 좀 쓴맛이 강하다는 단점은 있죠. 자, 그런데 1965년 박정희 정부가 먹을 쌀도 없는데 누가 쌀로 술을 만드냐, 쌀 수요를 억제하는 양곡관리법을 시행해서 쌀 막걸리를 비롯해 소주 증류를 금지시켜요. 그러니까 소주의 표준이 쌀을 안 써도 되는 희석식 소주가 된 거죠. 이렇게 희석식 소주가 더 빠른 속도로 우리 곁에 소며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먹는 소주입니다. 자, 대한민국 소주 지도라는 게 있다는 거 아시나요? 왜 소주는 술 중에서도 지역색이 되게 강한 술이잖아요. 소주 지도가 생긴 건 1973년 정부가 한 개 시도별 한 개 업체만 소주를 생산하라는 1도 1사 규정을 만들면서 시작됐어요. 이유는 소주 시장의 과다 경쟁과 품질 저하를 막겠다는 명분이었죠. 여기에다가 지방산업 보호를 위해서 76년엔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그 해당 시도에서 소비해야 한다는 자도주법을 시행하면서 70년대까지만 해도 200개였던 소주업체가 10년 뒤엔 10개 안팎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한테는 소주가 자연스럽게 우리 지역 소주라는 인식이 생겼죠. 특정 지역에서 잘 팔리는 소주가 다른 지역에 가면 전혀 맥을 못 추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주 시장에서 이 두 브랜드 점유율은 합쳐서 70%에 이릅니다. 참이슬 처음처럼 참이슬 70%, 어마어마하죠. 먼저 1924년 평안도에 자리 잡은 진천 양조회사라는 국내 최초 주류회사를 세운 지금의 하이트진로는 당시에는 이름이 없는 작은 양조회사였어요. 그러다가 1954년 서울로 본사를 옮기면서 원숭이 로고를 두꺼비로 바꾸더니 생산 방식도 바꿉니다. 65년에 아까 이야기한 양곡관리법에 따라서 희석식 소주를 본격적으로 제조하면서 70년엔 소주 시장 1위를 차지합니다. 아직까지 1위에서 내려온 적이 없죠. 1998년 기존 진로 소주에서도 도수를 낮춘 이 참이슬을 출시하는데요. 이게 출시 2년 만에 전국 시장 점유율 50%를 달성해요. 출시 이후 2018년 기준까지 대략 301억 병이 팔렸답니다. 그거 다 내가 팔아준 거야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요. 처음처럼은 어떨까요? 처음처럼의 전시는 1926년 세워진 강릉 합동 주조에서 출시했던 소주 경월에서 출발하는데요. 뭔가 소주의 거친 향이 느껴지죠. 하지만 2006년 출시된 처음처럼은 전혀 다른 이미지를 제시합니다. 알칼리수요. 당시 핫했던 키워드가 웰빙이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 웰빙의 바람을 타고 이왕 마시는 술 저희가 건강하게 만들게요. 건강한 물로 만들고 도수 낮출게요. 이런 전략을 세웠고 대중은 응답했습니다. 출시 6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 1억 병을 돌파하고 1년 만에 전국 소주 시장 점유율 13.7%를 기록한 거죠. 이렇게 양대 산맥이 딱 버티고 있다 보니까 우리 식당 가서 소주 한 병 주세요 라고 하면 뭐라고 하죠? 뭐로 드릴까? 그럼 저마다 취향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거 너무 써. 저거 먹을래. 무슨 소리야. 저게 달지. 이게 쓰지. 자, 맛은 모르겠고 도수는 확실히 달라져 왔고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죠. 이미 참이슬은 당시 무려 25년 동안 불변이던 소주 도수 25도를 깨고 23도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2001년 22도, 2004년 21도 점점 도수를 낮춰가는데요. 그때 출시와 동시에 무려 20도의 벽을 화끈하게 깨버린 처음처럼 20도로 시작합니다. 자, 이후로도 두 회사는 엎치락 뒤치락 도수 낮추기 경쟁을 하는데 이거 굳이 왜 이러는 걸까요? 일단 잘 팔립니다. 낮아진 도수 탓에 건강하게 즐기는 음주 문화가 가능해진 거죠. 물론 한 병 마시고 두 병, 세 병 마시면 무엇보다 이렇게 보이는 이유는 이건데요. 도수가 내려가면 주 재료인 주정값이 절감된다는 점. 도수가 0.1도 내려가면 주정값은 0.6원 정도가 내려갑니다. 그렇다고 소주 가격이 내려가나? 그건 아니에요.
자, 솔직히 저 같은 사람은 도수 0점 몇 도 낮아지는 거 이거요? 절대 눈치 못 챕니다. 대신 이건 알죠. 처음처럼 이원 모델이 블랙핑크 제니로 바뀌었다는 거. 이런 건 알죠. 이건 1959년 나온 국내 최초의 애니메이션 CF예요. CM송도 유명해서 당시 응원가로 인기가 있었다고 하네요. 이후 우리가 기억하는 유명한 소주 광고는 줄줄이 톱스타에 차지했습니다. 차미슬의 최초 모델은 무려 이영애, 김태희, 이민정, 문채원, 유아인, 싸익, 공효진, 그리고 아이유 씨가 등장합니다. 인간 이슬과 차미슬의 계약은 4년 동안 이어졌는데요. 하이트진로와 계약이 끝나던 날 아이유 씨는 감성 가득 SNS를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죠. 이런 아름다운 계약 만료를 받나라고 생각하셨다면 네, 봤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이영하 구혜선에 이은 처음처럼 3대 모델 이효리 씨. 자, 이거 보고 진짜 엄청 흔들었다 정말. 이효리 씨는 롯데주류와 2007년부터 재계약만 8번, 모델로 활동하는 동안 시장 점유율을 4%나 끌어올렸죠. 5년 만에 계약을 마무리 지으면서 롯데주류 측은 효리처럼이라는 헌정 소주를 한정 출시하기도 했는데요. 이효리 씨도 센스 있는 SNS를 남기며 역대 최장수 소주 모델의 기록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아이유 씨가 지난해 차미슬과 재계약을 하면서 또다시 모델이 됐지만 연속 5년의 기록은 당분간 깨지기 어렵겠죠. 자, 물론 여성 모델이 주를 이루는 소주 광고를 두고 말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성상품화가 아니냐, 또 음주 문화를 미화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주류 용기에 광고 모델의 사진 부착을 금지하는 등 주류 광고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네, 사실 음주라는 게 소주병에도 적혀 있죠. 지나치면 건강에 해롭다. 자기 주량을 미리 알고 서로 강요하지 말고 집에 바로바로 잘 들어가고 애먼데 전화 걸지 말고 지갑 휴대폰 잘 챙기고 소주 한 병이 밥 한 공기보다 칼로리가 높고 자, 술자리에 간 어른들의 작은 고민. 최초 파워로 부동의 업계 1위를 지켜오는 차미슬이냐, 서정적인 이름에 그렇지 못한 저력을 가진 추격자 처음처럼이냐. 자, 오늘 저녁 당신의 선택은요? 술 없이 못 삽니다. 절제를 해야지.